세라에게 정진.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러브캐쳐에 나온 지도 5년, 그리고 회사를 나온 지도 한 4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퇴사 후 4년, 그리고 러브캐쳐가 끝나고 5년이 지나고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중간 점검이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19년, 벌써 5년 전이죠. 19년 제가 6월에 러브캐쳐 방송을 찍고 10월에 아마 방송이 릴리즈가 8월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6월에 찍고 8월에 릴리즈가 됐다. 8월 말. 그래서 그게 10월 말까지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세라에게 정진 유튜브를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은 쭉 회사를 다녔어요. 그때 세라가 2월 정도에 이제 은행을 퇴사를 했고, 제가 이제 좀 권유를 했죠. 좀 이런 새로운 시장이 있는데 한번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회사를 다니겠다. 책임질 테니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라가 2월에 퇴사를 했었고, 그래서 같이 회사 생활이랑 유튜브를 병행을 했었어요. 2020년 동안. 근데 2020년에 병행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다.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굉장히 좀 튀는 행동이고, 지금도 좀 그럴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좀 뭔가, 그래도 안 하면 좀 좋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병행을 했었고, 그런 시기가 좀 지나가고 2021년도에 이제 저도 이제 결단을 내리게 돼요. 당시 이제 제가 31살인데, 세라야, 나도 이제 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세라와 상의 끝에 1월 퇴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17년도에 들어갔었거든요. 신입공채로. 그러니까 한 3년 7개월 만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되고, 실제 퇴사는 이제 1월에 얘기해서 2월에 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하는 게 조금 무서워서 잠깐 아는 형이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잠깐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3월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3월에 잠깐 회사를 다녀봤지만, 역시나 이제 저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4월부터 완벽한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돼요. 2011년 4월부터.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저도 왕성히 좀 인스타 활동을 하는데, 원래는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았었어요. 제대로. 왜냐면 여기는 그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세라를 잘 찍어줘야지, 잘 내가 이렇게 매니저처럼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행사장들을 이제 막 다니면서 저도 이제 커플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세라랑 같이 있으니까 많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그러면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서서히 갖게 됐던 게 2021년이고, 아직 막 제대로 하지는 않을 때였어요. 저는 2021년엔 사실 제가 여기에 뭐 다른 이것저것 뭐 도전도 했지만, 사실 특별하게 딱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세라의 인플루언서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가 되니까 저도 좀 제대로 해보게 된 계기가 딱 생깁니다. 6월에 제 생일 겸 세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파리 여행을 계획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걸 보고 국내의 어떤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저희 마침 이거 6월에 맨즈 패션위크 기간인데 한번 쇼 보시겠냐, 프레젠테이션 보시겠냐. 그때 당시 그 쇼가, 프레젠테이션은 솔리드 업무였고, 쇼는 우영미라는 브랜드의 쇼였는데, 근데 저희가 처음 파리 여행이라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파리에 있고 3일 정도, 3, 4일 정도는 런던에 있는 일정이었는데, 솔리드 업무 쇼는 그 기간에 맞게 떨어졌는데 우영미 쇼는 런던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세라한테 뭐라 했냐면, 런던은 다시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쇼를 보는 건 다시 파리에 온다고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보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런던에서 파리를 당일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라가 처음에는 이제 좀 당황을 했지만 이제 런던을 저희가 보고 나서 그래 런던 지금 날씨도 지금 막 춥고 이러니까 한번 쇼 봐보자. 그리고 오빠 말대로 해볼게 해서 세라 믿고 따라와준 덕분에 제가 당일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우영미 쇼를 보게 되고요. 그때 이제 비행기랑 이제 이동만 해서 왕복 한 6시간 정도를 썼어요. 그 쇼 한 15분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거 덕분에 저희가 좀 이렇게 해외를 자주 나가면서 패션위크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 경험을 토대로 9월에도 한 번 더 저희가 여자 패션위크를 파리만 그때 가게 됐었고, 그리고 계속 좀 외국을 자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6월부터 아니 내 이렇게 쇼에 초대받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나도 이제 세라랑 커플로 같이 초대를 받으니까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때부터 저도 인플루언서 일을 좀 제대로 하게 돼요. 패션 컨텐츠를 좀 굉장히 진지하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좀 열심히 저도 이제 나도 좀 뭔가 경쟁력을 좀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이 되는데 2023년에는 이제 슬슬 코로나도 좀 풀려가고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1월에 이제 남자 패션위크가 있는데 이때 제가 위탁 수함을 8개를 끌고 위탁 수함을 8개를 가져왔어요. 밀라노랑 파리 두 도시를 갔었는데 이태리, 프랑스를 갈 때마다 이제 공항에서 이동할 때 밴을 아무리 큰 걸 불러도 이 기사님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하루에 막 4-5개씩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과 쇼를 보면서 2주를 보내요. 1월에. 그리고 나서 2월에 여성 때는 밀란 패션위크를 또 갑니다. 패션위크를 가는 게 패션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게 됐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제 패션 쪽에서는 사실 아는 분들도 많이 없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커플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이었지만 점점점 그쪽 분들도 알게 되고 그런 컨텐츠를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월이 지나가고 또 6월에는 원래 맨즈를 갈 수도 있었지만 또 제가 관심 있는 나라인 태국의 방콕을 그때 당시 남자인 친구들 4명과 함께 생일 겸 세라가 또 허락을 해줘서 같이 좀 출장을 갔었고요. 9월에는 세라와 같이 이태리 쪽을 3주간 여행하면서 또 밀란에서 화보도 찍고 에어트랩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래서 그때 듀베티카 다니엘 웰링턴 화보를 찍었었고, 마지막 한 주 동안은 또 밀란 패션위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정도에 테틀러라는 매거진에서 하는 아시아 행사가 있어서 마카오를 갔다 오고 그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이 돼서 2월에 또 패션위크를 밀란과 파리를 갔다 오고, 그리고 3월에 또 저희가 도쿄와 교토 출장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와서 이제 호텔 홍보하는 컨텐츠를 찍을 겸 갔다 오고, 이렇게 4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퇴사를 할 때 정말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저는 공군 장교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월급을 받았고 이제 현대제철도 월급을 받았으니까 약 7년 정도를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이 있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제가 낙설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했던 거죠. 퇴사를 처음에 할 때는 그 월급이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뭐 일이 매출도 한 달 한 달 이렇게 완전히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지만 그런 좀 업앤다운에 좀 익숙해진 것 같고,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래도 또 작은 사업자지만 어쨌든 제가 대표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진취적으로 뭔가 일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좀 회사를 다닐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한다는 거에서 되게 큰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건 내가 9 to 6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는 그냥 일이 내 삶이니까 내 삶을 살듯이 그냥 계속 일을 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을 때 평일에 뭐 쇼핑을 한다거나 좀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시간적 자유를 좀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고 벌써 이렇게 제가 회사를 나온 지는 2021년이었으니까 3년 정도가 지났고 인플루언서 일을 제대로 한 지는 2년 정도가 지났고 또 방송에 나온 지는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앞으로의 3년 그리고 5년을 좀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중간 점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주말에 중학교 친구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사진 들어가나요? 그때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는데 이제 친구들이 너 무슨 일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패션 인플루언서 일을 해. 그러면 보통 그쪽 이제 친구들은 잘 이쪽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러는데 어느새 저도 이 일을 한지 2년 3년이 지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3년 5년 뒤에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좀 불안감 아닌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세우고 있는 플랜 중에 하나는 좀 외국을 더 자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패션위크를 가기 직전에 이제 가족여행으로 저희가 방콕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방콕에서 일할 것도 하나 있어서. 그래서 방콕 쪽을 좀 자주 가면서 그쪽 현지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걸 좀 제가 주도적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방콕, 태국을 좀 자주 가볼 생각이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4월에 대만, 그리고 5월에 괌, 그리고 6월에 베트남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반기부터는 앞으로 3년, 5년 뒤에도 계속 재밌게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 같은 일은 사실 매일매일 증명을 해서 어떤 러브콜이 좀 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주도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해외 시장을 좀 개척을 해보자, 약간 이런 비전을 갖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 좀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 싶고,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퇴사한 이유 이런 걸 말했거나 퇴사하고 1년 지나고 제 고민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저한테 가장 큰 건 좀 자율권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좀 이런 자기 인플루언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도 있어요. 제가 따로 보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일 같은 것도 좀 줄 수 있으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와 함께 또 새로운 프로젝트, 또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